그래서 제가 원하는 분량의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영상을 찍는 게 원칙인데 에, 좀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 지금 하는 작업은 어떤 색깔로 빈틈을 이렇게 메꾸기만 하는, 좀 뭐랄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서 작업하면서 이렇게 제 생각을 말할 수가 있거든요. 마치 뭐 정해진 칸을 페인트 칠하는 느낌의 어떤 그런 작업들이 꽤 많아요. 그림 그리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음, 여러분 그 UFO 얘기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로즈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UFO 기술 자체가 그 당시 그 소련하고 미국하고 대치 상태였고, 그래서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어요. 그 앞선 기술이.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였죠. 그 UFO에서 떨어져 나온 잔해 물질의 그 신소재 같은 것들. 그래서 그걸 철저히 이제 비밀로 붙여서 연구에 들어간 거죠, 미국은.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로즈웰 근처에 살았던 한 소녀가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 내용이, 자기가 증언을 하는데 정보기관에서 나와서 이게 몽둥이를 이렇게 탁탁 휘두르면서 자기한테 얘기했대요. 그 어린애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너는 아무것도 안 본 거야. 만약에 너가 그 UFO 관련된 얘기를, 외계인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이 주변이 다 사막인 거 알지? 너 사막에 버려지면 아무도 시체도 못 찾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한테. 그렇게 나와서 증언을 해요. 어, 일명 공작이라는 것은 떻게든 드러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로즈웰 사건하고 저는 해경궁 김씨 사건이랑 이렇게 좀 약간 오버랩이 돼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를 은폐하려다가 또는 이렇게 공작을 하려다가 오히려 결정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렇게 되리라 보고, 또 그렇게 되리라 기대를 해요. 해경궁 김씨는 이거는 공작이다. 공작 정치다. 이렇게 보는데, 어, 제가 예전에 왜 트럼프 얘기할 때 나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으로 그 사람의 기본 성향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어,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이재명 도지사 부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자기가 이제 이 트위터나 SNS로 자기 남편을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이제 가상의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이름이 김혜경이에요. 근데 그 가상의 계정을 나중에 오래오래 들키지 않도록 그 이름을 정해야 돼요. 근데 해경군 김씨라고 그 이름을 명명하겠어요? 어, 누가 봐도 이 트위터는 이재명 부인 거구나라고 너무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계정 이름으로 한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다면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하거든요. 뭐냐면은, 오히려 이름을 비슷하게 해야 나중에 에이 설마 내가 그 계정을 남편을 돕기 위한 어떤 하나의 아이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바보냐, 내가 해경군 김씨라고 하게, 뭔가 전혀 다른 이름을,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하지, 뭐하러 내가 해경군 김씨라고 활동을 하겠느냐. 그거를 그 대비해서 정말 해경군 김씨라는 아이디를 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 아무튼
뭔가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면서 자기 본명이랑 아주 비슷하게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인간 심리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음,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 UFO 사건 중에서 굉장히 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저, 여러분 그 제 친구가 음, 친한 친구가 지금은 이제 UFO 쪽에서 활동을 안 하는데, 음, 그러니까 서울대 자원공학과 나온 그 박효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지금 이제 그 에너지홀딩스 그룹 CEO잖아요. 그 해외 지하자원 투자해가지고 뭐한 구자당 5억씩 이렇게 모아서 지하자원 개발하고 뭐 석유공사, 어, SK 이런 데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친구인데, 인공지능으로 왜 그 지하자원 탐사도 하는 것까지 이렇게 지금 발달해 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요 우리나라 전체 그 UFO 관련된 홈페이지를 만든 애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회장이었어요, 걔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90년도 90년대에 그 친구랑 막 술 자주 마셨는데, 술 마시고 막 그러면은 UFO 얘기 엄청 했어요. 엄청 상상 초월할 정도로. 걔가 거기 회장이었다니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UFO 홈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익숙해요. 저는 그 어, UFO 얘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있어요, UFO가 있는데, 어, 우리 여러분 스타트rek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스팍이 나오는 그 영화 중에서 멸종해 갈 수밖에 없는 거대한 화산 폭발로 멸종할 수밖에 없는 종족을 돕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타트rek의 상황은 뭐냐면, 인간이 굉장히 이제 그 발달한 문명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막 우주 탐사도 하게 되고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주에 가보니까 피부가 하얀색을 가진 어떤 외계인들이 있는데, 이 외계인들이 자기 행성이 곧 폭파 지경에 이르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문명을 우리가 살려주자 해가지고 스팍이 이제 그 엄청나게 폭발할 그 화산에 들어가서 뭔가 그게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서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도망을 가다가 스팍은 그 엔터프라이즈호가 그 외계인들한테 눈에 띄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화산에서 그냥 이렇게 죽을 테니까 그냥 가라 그래. 근데 이제 그 왜 스팍의 흑인 애인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스팍을 그 뭐라 그러지? 그 전송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까먹었네. 그 전송을 받기 위해서 결국에는 UFO가 바닷속에서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외계인들이 그 그러니까 외계인들 입장에서 엔터프라이즈호가 UFO죠. UFO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땅바닥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암벽화라든가 뭐 이런 데도 UFO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에도 나오고 뭐 그런데, 어쨌건 UFO와 관련된 그 사건 중에서 제가 굉장히 바로 그 스타트rek에 나오는 그 사건하고 굉장히 밀접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의 그 대륙간탄도탄 ICBM 공군기지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제 어떤 이제 초병이 뭔가 밝은 미확인 비행 물체 UFO가 공군기지 옆으로 다가오는 것을 목격을 하고서 이제 비상 경보를 울렸어요. 근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전기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음, 그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ICBM 발사 장치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핵무기를 발사할 수 없는 상태로 갑자기 바뀌어 있는 거죠. UFO가 잠깐 왔다가 가고 나서.
저는 그 사건을 굉장히 주목해요. 그러니까 스타트rek의 그 스팍이 멸종해가는 그 종족을 음, 걱정했던 뭐 그냥 저는 생명 다양성, 생명 존중 사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분명히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외계 문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계 문명은 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지구상에서 핵전쟁이 일어날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계인 채널러들하고 이렇게 마치 빙의하듯이 그 외계인들의 이야기를 적은 책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막 신비주의 책을 많이 좋아해서 저기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그런 신비주의 책을 좋아했어요. UFO 막 나오고 외계인 나오고. 그래서 그 핵전쟁이 나지 않도록 굉장히 그 UFO 외계인들이 신경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실제 그 사건이 그 미국 공군기지에서 핵무기가 아예 날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아, 지금 저는 와처가 있다고 봐요. 와처.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음, 지금 미국 트럼프의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북한하고 뭐 중국, 미국하고 과연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그런데 저는 그 외계인 와처들이 재래식 전쟁까지는 막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대규모 핵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갔을 경우에는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이 지구 문명에. 또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뭔가 사전에 조치를 취하던지 하겠죠. 그래서 대규모 핵전쟁이 없는, 뭐 하나 정도는 더 터질 수가 있지만 그 정도는 인류가 멸망할 정도는 아니니까 한두 개 정도 핵전쟁이 이제 핵무기가 더 터지는 그런 사태가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는 있지만 나머지 모든 핵은 폐기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무튼 아무튼 그 뭔가 UFO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뭐 아무리 뭐 공작 정치를 한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증거가 남아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런 증거들을 아니라는 그 증거들을 요즘 사람들은 어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다 알고 있죠. 그런 어떤 정보들을 뭐 천안함이 폭발이 아니라는 거라든가 뭐 김현희가 북한 사람이 아니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조금만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예, 참 공작하기가 그래서 참 거짓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뭐 80년대 전두환 정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우리애라고 이해 생각에서도 그 표창원 씨 얘기를 하던데 프로파일러고 그쪽에서 엄청나게 어, 뭔가 진실을 더 쉽게 파악할 만한 사람인데 표창원 씨의 그 발언이 참 실망스럽다. 그 민주당의 이제 어떤 줄을 서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 아니냐 이제 오해의 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음, 일단은 자기가 그 전체 수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런 심보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찌되었건 그 말을 하려고 이걸 찍는 건데 여러분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법적으로 자기 남편을 돕는 계정의 아이디를 자기 본명이 김혜경인데 해경궁 김씨라는 아이디를 여러분이 등록을 하겠냐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우리가 가장 상식적인 하나의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UFO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음, 그
이번 진실은 이번 어떤 그런 계속해서 경찰이 이재명 지사를 곤궁하게 하는 이런 조치들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1988년이 아니라 2018년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우리는 제3의 언론인, 제3의 대중적 언론인 이 유튜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좀 이렇게 속이 좀 많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한번 좀 털어놨습니다.